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파면 뒤 60일 안에 다음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데 60일을 채운 마지막 날 선거가 치러집니다.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또 투표권 행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선거일 6월 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선거일에 맞춰 정해지는 각종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선거에 나설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주말인 5월 10일과 11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집니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다음 날 6월 4일 곧바로 출범합니다. 다만 새 정부의 집무실을 두고선 벌써부터 각 주자들 입장이 엇갈립니다. 진보 진영에선 용산 대통령실을 계승해 쓸 수 없다는 정서가 강합니다. 용산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온갖 주술적인 이런저런 지금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용산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라며 일단 용산에서 시작하되 청와대를 개조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다음 날 바로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용산 집무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조기 대선 확정으로 당장 6월부터 새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집권할 경우 용산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니라면서도 대통령 근무지가 용산으로 유지되는 건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없었던 데다 국가 안보와 정보 보안, 무속 등 각종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옮길 때도 사실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서 이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보안, 어떤 정보 안보 이런 점에서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되지 않았던 용산을 계속 있는 거. 심지어 거기에 온갖 주술적인 이런저런 지금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은 청와대 복귀론을 주장했습니다. 탁 전 비서관은 유튜브 방송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상징성, 역사성, 효용성 등 모든 측면에서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 집무실로 너무나 어울리지 않잖아. 그렇죠. 상징성도 없고 역사성도 없고 효용성도 떨어지죠. 사실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폐악의 시작이죠. 사실은 그게. 탁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기간 청와대가 외부에 개방돼 보안 관련 취약점이 생기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통신망과 정보망 점검 등이 필요하다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위상 확립 차원에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귀왕, 강준현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인데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해 또다시 천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50일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고 발표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공약이던 청와대 광화문 이전이 경호 문제로 여의치 않자 보안시설이 갖춰진 용산을 선택한 겁니다.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 차분히 준비하는 게 맞다는 신중론이 우세했지만 용산 이전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던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약속은 반년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MBC 기자 태도가 예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용산 이전에 대한 잡음들은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김 여사와 함께 일했던 회사가 따낸 뒤 무자격 업체에게 하도급을 줬습니다. 말은 바뀌었습니다. 당초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이 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8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준비는 부실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를 모두 옮겼지만 외빈을 접견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청와대 영빈관도 다시 써야 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일의 배경에 무속이 있다는 의혹,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호가 나발이고 내가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던 바로 그 용산에서 군을 동원해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해 국가 위기를 알리겠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용산 한남동 관저에 철조망과 버스로 이른바 성렬산성을 쌓고 칩거했습니다. 국민과 동행을 약속했던 용산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죄로 체포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